자, 10번을 보면은 표는 DNA 가닥 1, 2와 2 중 한 가닥으로부터 전파된 RNA를 구성하는 염기의 조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표가 나와 있지. 자, 그럼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순서대로 가하고 나가 DNA 두 가닥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가 이 표를 보고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 지금 보면은 염기의 비율 그래가지고 그지? A, G, C, T, U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래서 가는 자, 30, 15, 25, 0이고 그 다음에 나는 선생님이 다음 주는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할게. 그래서 빔 프로젝트 좀 이렇게 틀어놓고 해서 이렇게 문제 쓰는 시간 조금 단축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0 니은 디귿 0 리. 자, 우리 보면 말이야. 여기 이제 해놨지만 DNA에 있는 이 염기들은 유라실이 없어. 그지? 지금 보면은 가하고 나는 유라실이란 염기가 빵이거든, 빵. 그럼 결국 얘네 둘이 왜냐면 DNA에 있는 염기에는 유라실이 있으면 안 돼. 이 네 개 중에 하나만 있는 네 개만 이 네 종류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유라실이 없는 이 두 가닥이 바로 DNA의 두 가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단은 그 중에 하나가 전사돼서 만들어진 RN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면 RNA는 뭐가 없어? 타이밍이 없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봐. DNA가 이렇게 이제 두 가닥이 있어. 두 가닥이 뭐 1가닥, 2가닥 이렇게 있다고 하자. 우리가 뭐 얘를 1, 2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응? 1, 2라고 해볼게. 그러면 지금 1가닥에는 여기 쭉 염기들이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염기 중에서 아데닌이란 염기가 30개가 있다. 이 전체가 100개라면 아데닌이란 염기가 30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사이토신이라는 애가 15개가 있고 타이민이라는 애가 25개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은 맞은편에 있는 애하고는 선생님이 상보적으로 정해진 애들하고만 결합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쪽 전체에 아데닌이 30개가 있으면 그 맞은편에는 타이민이 몇 개 있어? 30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얘랑 얘랑만 결합하니까. 그 다음에 구아닌이 30개면 얘한테 사이토신이 30개가 있어야 돼. 사이토신이 이쪽에 총 15개가 있으면 이쪽에 구아닌이 총 15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타이민이 이쪽에 전체가 25개가 있으면 이쪽에도 아데닌이 25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예를 들어 가가 1이면 나가 2일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지금 순서 다 써놨네. 그럼 봐봐. 아데닌이 25개가 있죠. 왜냐면 여기 타이민하고 얘 아데닌하고 결합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 아데닌하고 여기 타이민하고 결합하니까 같잖아. 그러면 이쪽에 사이토신이 15개면 이쪽에는 구아닌이 15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럼 기억 찾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전사돼서 선생님이 RNA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1이 주형 가닥이야. 그래서 얘가 전사돼서 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선생님이 얘랑 염기가 어때? 똑같다 그랬지.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만 다르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얘가 전사돼서 얘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얘랑 CGA는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만약에 얘가 전사돼서 얘가 만들어졌으면 얘랑 GCA가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럼 지금 봐봐. 얘하고 얘네들을 비교해보면 가가 아데닌이 30개일 때 다도 아데닌이 30개 아니야. 맞지? 30개.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30개인데 여기가 지금 아데닌이 30개인 거잖아.
같잖아. 그럼 나머지 얘도 같다고. 그러면 봐봐. 결국 얘가 전사돼서 얘가 된 거지. 왜냐면 얘가 전사돼서 얘가 되면 타이민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아데닌이 오거든. 여기 30개니까 30개가 되잖아. 아,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를 종합해 보면 결국 이 두 가닥 중에서 나가 전사돼서 RNA가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얘랑 얘는 A, G, C 개수는 똑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이 G가 30개니까 여기 30개. 15개면 여기 15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타이밍은 당연히 RNA가 없고 그럼 유라실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유라실은 얘가 전사돼서 얘가 되니까 얘 유라실하고 얘 아데닌이랑 결합하거든. 25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처음엔 되게 헷갈릴 수 있어. 근데 몇 번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이 좀 어려운 거지. 몇 번 해보면 또 나중에 학교 입학해서 수업 듣고 이러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지금은 처음이라 아마 그런 걸 거야. 자, 그래서 봐볼게. 기억. RNA의 염기 서열은 누구랑 상보적? 자, 전사가 돼서 만들어지는 애랑 상보적인 거야. 이렇게 A가 있고 T가 있으면 이게 서로 상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RNA는 나하고 상보적이 돼야 되는 거지. 나하고. 그지? 그래서 기억이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기억 더하기 리을은 자, 기억 우리 15개라는 거 알아냈고 리을 25개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기억 더하기 리을은 40개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니은은 디귿의 2배다? 니은이 30개인 거 알아냈고 디귿이 15개인 거 알아내서 2배가 되네요. 그지? 9배가 된다. 맞는 말이지. 디귿 맞는 말이야.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니은, 디귿.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 뒷페이지에 보면 17번, 18번이 있어요. 17번, 18번.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7번. 지금 거기 지금 나와 있는 표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이 말했던 코돈 표라고 하는 거예요. 코돈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지? 근데 이제 코돈 중에서 아까 게시 코돈이라고 하는 애랑 종결 코돈이라고 하는 애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일단은 근데 여기선 또 외울 필요가 없어. 다 주어지니까. 자, 그래서 가는 코돈표를 나타낸 거고 나는 DNA로부터 전사된 RNA가 단백질로 번역되는 과정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RM 울음에 답고 이제 지금 그 표 밑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지. DNA가 한 가닥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RNA가 이렇게 나와 있어. DNA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 자,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보면은 C, T, C 이렇게 돼 있고, 그지? 6개가 있어요, 그지?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게 니은이고, 그지? 요렇게가 니은이 되는 거고, 요렇게가 디귿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GAT. 그 다음에 AGA 뭐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자, 그럼 이제 얘가 전사돼서 RNA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본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 여기 기억이 돼 있죠, 여기가? 기억. 그 다음에 그 옆에는 GCA. 그 다음에 GAA. 자, 이렇게 돼 있고. 리을, 미음. 여기가 리을, 여기가 미음.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염기를 찾아보는 거야. DNA가 전사돼서 RNA가 만들어질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전사. 상보적 결합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DNA가 C가 있으면 RNA에서는 G를 갖는 염기. 이렇게. 그럼 T면은 여기가 A, C면 G 이렇게. 여기 빈칸 채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얘랑 상보적이니까 여기가 G면 여기가 C, G, A면 T인데 DNA는 T가 있을 수 있으니까 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빈칸 채우는 거야. 그 다음에 GAA니까 여기 C, T, T.
그 다음에 GAT니까 여기가 C. 그 다음에 A면 T가 있어야 되는데 RNA는 T가 없는 애라 그랬지? T 대신에 U를 쓰면 되는 거야. U, A. 그 다음에 여기 AGA니까 마찬가지로 U, C, U를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했대. 번역할 땐 이렇게 3개씩, 그지? 물론 지금 너희 거기 보면 여기 뭐 5'이니 3' 이렇게 숫자가 나오기는 하거든? 요거 이제 나중에 우리 배울 건데,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숫자가 써 있으면 이제 5번에서 3번 쪽으로 이렇게 쭉 번역을 하는 거야. 뭐 그건 나중에 우리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3개씩. 그래서 GAG라는 코돈이 번역이 되면, 그지? 거기 보면 이제 가라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온 거야. 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GCA라는 애가 번역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나라는 아미노산이 와서 결합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GAA가 번역되면 다라는 아미노산이 와서 결합을 한대. 그 다음에 이제 CUA겠지. 그럼 CUA가 번역이 되면 라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와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UCU라는 애가 번역이 되면은 마라는 이제 아미노산이 온다는데, 그럼 우리가 요거를 요 코돈이 가리키는 가라는 아미노산이 누군지는 그 위에 표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위에 표에서 한번 찾아봐봐. 표에서 G. 그러면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 글루탐산이라고 써져 있을 거야. 그게 아미노산의 이름이야. 아, GAG라는 코돈을 번역하면 이 가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온다 이거지. 그 다음에 GCA 또 찾아. 거기 위에 표에서 GCA 찾으면 알라닌이네. 그지? 그러면 요 GCA라는 코돈이 번역되면 알라닌이란, 이 나가 결국 알라닌인 거지.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와서 결합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GAA는 그러면 뭐야? 얘도 글루탐산이네. 그지? 글루탐산이 와서 결합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CUA 찾으면은 뭐가 돼? CUA.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와서 결합한다네. 그 위에 표에서 찾으면 돼. 류신. 그 다음에 UCU라는 코돈을 번역.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이네. 그지? 세린.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봐봐, 니네 코돈이 딱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 문제에 나왔지만 염기가 하나만 바뀌어도 암호가 달라지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원래 이렇게 이런 순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만약 염기 하나가 바뀌어버리면 다른 아미노산이 와서 결합하면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져서 나한테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어. 자, 그럼 일단 17번. 기억에서 미음까지 빈 곳에 들어갈 염기가 옳게 짝지어진 것. 기억은 GUG가 아니라 GAG지? 1번 틀렸고. 니은은 CGU가 아니라 CGT니까 틀렸고. 디귿은 CUU가 아니라 CTT니까 틀렸고. 4번 리을은 CUA. 맞네. 그치? 4번인 거야. 4번. 또 다 해놨잖아. 그치? 발린 아니고, 그지? 아르지닌 아니고, 맞네. 얘가 맞네. 그지? 세 번째. 글루탐. 다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더라.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 다음은 어떤 형질의 발현에 이용된 DNA 염기. 또 아까랑 똑같은 거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DNA 이제 한 가닥이 나와 있는 거지. 이거 지울게. 자, 19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염기. 이 정도면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너희가. 그지? 여기 이제 가가 써져 있고, 염기가 A, 그지? 그 다음에 뭐야? G, C, T, C,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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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C, C, A, A, G, A, AGA, GGG 뭐 이렇게 돼 있네. 그치?
그럼 이게 이제 전사가 돼서 RNA가 만들어지면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겠냐? 그럼 그냥 이거랑 상부적인 애 쓰면 된다 그랬지. 그럼 이제 RNA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A 맞은편에 원래 T가 와야 되는데 T가 없을 때 U가 오는 거랬지. U, C, G, A, 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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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G, U, C, C, G. 이거 그냥 보기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보기에서 당연히 3번밖에 없죠. 그지?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아까 문제처럼 번역하는 거 이렇게 3개씩 잘라서 무조건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암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3개씩 잘라서 이렇게 번역을 한다 생각하면 되고, 아까 앞에 문제 나왔지만 만약에 뭐 중간에 뭐 염기를 하나 집어넣었다, 혹은 염기를 없애버릴 수도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없애면 그 없다고 치고 앞에서부터 또 3개씩 가는 거지. 만약에 요렇게가 없어졌어, 요렇게가 만약에 사라졌어,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3개, 그다음에 여기 하나니까 여기 2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에 내용들 그다음에 지금 푼 문제를 이해를 했다면 뭐 이렇게 조금 응용이 돼서 나오는 것도 아마 너희가 조금만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선생님이 문자 줄 거거든. 부르면 그때 그러니까 챙겨와야 되는 게 요 교재, 요 문제 푼 거 숙제랑,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좀 이따 프린트 올려놓는다 그랬지? 그 프린트 숙제랑 해서 모르는 거 갖고 와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 보고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 생물 부분이 더 있어 원래는. 근데 선생님 지금 이게 10주 과정이라서 좀 빼놨는데, 지금 우리가 온라인 수업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테스트를 안 보기 때문에 진도가 좀 빨리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책에 없는 내용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따로 프린트를 준비해서 그거는 수업할 때 활용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이 교재에 있는 생물은 다 한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산화환원 반응. 그러니까 지금 한 대까지가 통합과에서 1학기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리고 뒤에 나온 이제 산화환원부터는 2학기 범위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단원으로는 3단원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모든 학교가 2학기 때 한 90% 해당되는 학교들이 2학기 때 보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2학기 때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교재에 있는 요 개념학기 문제 나머지 숙제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숙제를 좀 해놓아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럼 이제 우리는 산화환원이라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이제 단원으로는 대단원 3단원이 되고요. 변화와 다양성이라는 단원이야.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중단원이 되겠지.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 그래서 이제 변화라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화학 변화 생각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산화환원 반응, 그 다음에 지금 할게 이제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화학 반응하고, 뒤에 가면 이제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크게 이 2가지를 배울 텐데, 이거 다 중3 때 일부 다 배웠어요. 그래서 아마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테니까 거기에 이제 살이 좀 붙겠지. 그럼 첫 번째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거 얘기를 해보자. 산화환원 반응. 근데 이제 우리가 중3 때도 배웠지만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있어.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있는데, 그 화학 반응들 중에서도 이제 크게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래서 이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게 뭐냐, 그 정의가 있단 말이야. 정의가 3가지가 나와, 3가지. 첫 번째는 산소 가지고 설명하는 정의가 있어. 산소. 이게 이제 우리가 중3 때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산화환원 반응이 있어. 요게 이제 고1 때 배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고1 때는 안 배우지만 학교에 따라서 더러 이제 하는 학교들이 좀 있거든. 그
세 번째 정의는 뭐냐면, 이건 원래대로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 화원에서 배우는데, 산화수라는 게 산화수.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요거까지는 선생님이 좀 어느 정도 언급은 좀 할 거야. 언급은 좀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첫 번째, 산소 갖고 설명하는. 자, 참고로 그럼 산화라는 게 뭐고 환원이라는 게 뭐냐 이건데,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반대. 그러면 어떤 반응을 산화라고 부르냐? 산소 갖고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물질 또는 어떤 원자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그럼 산화됐다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약속. 정의라는 건 약속이지, 약속.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할 때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라고 하자. 환원은 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와 결합한다는 걸 다른 말로 산소를 얻으면 산화됐다고 하자라고 한다면, 환원은 반대로 산소를 뭐 산소와 분리가 되거나 혹은 잃으면 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이게 이제 산소 갖고 설명하는 정의야. 그래서 밑에 쭉 나오지만 사실 너희가 이제 화학 반응식도 이제 어느 정도는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럼 그 밑에 나오는 얘들을 가지고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볼게. 그 밑에 보면은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이라는 게 있죠. 자,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 선생님 그 위에 나오는 철의 재료는 일단 요건 나중에 설명을 할 거야. 자,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 자, 산화구리라는 물질이 있어. 이거 니네 그 중3 때 일정 성분비 법칙 배울 때 나오잖아. 내가 구리가루를 넣어서 태우거나 가열을 하면 그게 검게 변해버리지. 그게 산화구리야. 그래서 산화구리는 약간 검은색을 떼어. 그 다음에 이제 탄소라는 거는 뭐 탄소가루야, 탄소가루. 그러니까 우리 저거 연필심 생각하면 되거든. 연필심을 내가 가른 거. 그거 생각해도 돼. 그래서 거기 이제 실험해 보면은 이렇게 시험관 안에다가 산화구리 가루를 넣어놔. 산화구리하고 탄소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넣어놓는다고. 그런 다음에 뭐 이게 스탠드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유리관이 이렇게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그 유리관을 석회수라는 데다 이렇게 넣어 놓은 거야. 석회수. 니네 뭐 잘 알겠지만 석회수 나오면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돼? 이산화탄소가 떠올라야 돼. 이산화탄소. 이건 뭐 중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무조건 석회수 나오면 이산화탄소 그냥 세트야, 얘네. 절친이야, 절친. 그러니까 자, 산화구리하고 탄소를 서로 섞어. 그 다음에 내가 알콜램프를 가열해 주잖아. 가열해 주면은, 자, 산화구리가 검은색이라고 그랬잖아. 한참 가열하다 보면 얘가 다시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해. 자,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뿌옇게 흐려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산화구리하고 탄소가루를 섞은 다음에 가열을 하면 붉은색이 남아. 그럼 붉은색이 남는 건 이게 구리야, 구리. 즉 산화구리하고 탄소 섞은 상태에서 가열하면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하는 거야. 화학 반응을 해서 구리가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생겼는데, 그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석회수랑 만나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너희가 화학 반응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럼 이렇게 씁니다. 산화구리가 탄소하고 만나서 가열해주면 얘네들이 반응을 하는 거야. 그 결과 붉은색을 띠는 구리가 생기게 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뭐 한글로 쓰면 이렇게 쓰겠지. 근데 이거를 우리 화학 반응식 할 때 배웠잖아. 얘네들 각각의 화학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자, 산화구리는 그래야지만 사실 산화인지 환원인지 더 파악하기가 쉬운 거야. CuO라고 써요. CuO. 그 다음에 탄소가루는 그냥 C라고 쓰거든. 그래서 얘네가 화학 반응을 한다는 거야. 더하기 표시는 화살표, 그지? 반응을 한다는 얘기지.
그 결과 고체 상태의 구리가 붉은색을 띠는 구리가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발생한다. 자, 물론 화학 반응식의 백미는 뭐야? 개수지, 개수. 그지? 저기 산소 2개 아니야. 여기는 하나잖아. 2개. 자, 지금 뭐 이 시간에는 화학 반응식 쓰는 방법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거는 우리 3학년 때 배웠던 거 좀 복습을 좀 하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돼. 그럼 이때 보면은 자, 산화구리는 지금 화학식을 써보니까 산소를 가지고 있는 애야. 근데 탄소는 산소가 없는 애지.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하면 산소를 가지고 있던 탄소는 반응한 결과 뭐야? 이산화탄소가 되거든. 그러면은 산소가 없던 애가 반응하고 났더니 산소를 얻었잖아. 그럼 그때 산화됐다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때 이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되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산화구리는 어때? 화학식을 보니까 구성 원소로 산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화학 반응을 했더니 구리가 된 거 아니야. 얘가 얘 됐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산소 가지고 있던 애가 산소가 없어졌어. 즉 산소를 잃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뭐 됐다? 환원됐다 이렇게. 그래서 산화구리하고 탄소가 반응할 때는 산화구리는 환원돼서 구리가 되는 거고 탄소가루는 산화돼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산소를 잃고 얘는 산소를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보면은 우리 알다시피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개수 종류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 생자로 산소를 얻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얘하고 얘 사이에서 이렇게 산소가 건너간 거죠. 이렇게 산화구리가 얘랑 반응하면서 지가 갖고 있던 산소를 얘한테 준 거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선 산소를 잃어서 구리가 된 거고 얘 입장에선 산화구리에서 산소를 받아서 이산화탄소가 된 거지. 즉 산소를 가지고 설명할 때는 산소를 서로 주고받는 거지. 산소가 그 반응 물질 사이에 이동하는 거야, 이동. 환원되는 녀석으로부터 산화되는 녀석으로 산소가 이동하는 거지. 얘네 사이에 산소를 주고받는 거야. 그러니까 게다가 원자에서 안 변하니까 자, 얘가 2개를 주면 얘가 2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이동한 산소수가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얘가 주고 얘가 받는 거니까 얘가 환원이 되면 얘는 산화가 되겠지. 즉 산화하고 환원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화학 반응이 산화하는 반응이다 그러면 산화하고는 반드시 같이 일어납니다. 같이. 하나가 산화되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환원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이라면 산화와 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다.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다. 알겠니? 반드시.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얘네들끼리 산소를 주고받기 때문인 거잖아. 그래서 이게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 원자에서 안 변하려면 준 산소 개수랑 받은 산소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또 다른 의미, 즉 어떤 한 물질이 얻은 산소수는 다른 한 물질이 잃은 산소수하고 같아야 돼. 무조건 이게 같아야 돼. 산화환원의 동시성에 의해서 같아야 돼. 그래서 요거 사실 외워두는 게 좋아. 그래서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는지를 좀 이렇게 따지기가 좀 나는 아직 헷갈린다 그러면 외워두셔도 됩니다. 외워두셔도. 이제? 그 다음에 뒷장에 넘겨보면은 얘들이 나와 있어.
뭐 구리판을 가는 거, 마그네슘 연소. 그래서 니는 밑에 이제 마그네슘 연소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먼저 해볼까 그러면? 그러면 이제 거기 뒤에 구리판 가열부터 봐볼게. 자, 또 다른 예로 구리판의 가열. 자, 구리판이라는 게 그냥 고체 구리야.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알콜 램프가 있어. 자, 알콜 램프는 말 그대로 알콜이 타는 거지, 그지? 우리 타는 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연소라고 하지, 연소, 그지? 그러면은 자, 이렇게 알콜 램프가 있으면 우리 알다시피 이제 겉불꽃이라는 게 있고 속불꽃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아마 너희 그 중학교 2학년 때 뭐야 그 불꽃색인가 할 때 나오지? 겉불꽃이 온도가 좀 더 높아. 그래서 내가 붉은색을 띠는 구리판을 붉은색이니까 이렇게 하자. 붉은색을 띠는 구리판을 알콜 램프 겉불꽃에다 넣어. 그러면 그 부분이 화학 반응을 하는 거거든. 그럼 그 결과 이 구리하고 주변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이 겉불꽃 때문에 화학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검은색으로 변해. 그게 아까 여기 나왔던 산화구리야. 자, 그럼 요거를 반응식으로 써보면 내가 구리판을 겉불꽃에다 넣으면 가열을 해주는 거지. 그것 때문에 구리가 주변에 있는 산소랑 화학 반응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색깔이 검게 변하거든. 그 검게 변한 게 바로 산화구리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요것도 이제 겉불꽃에 넣으면 이렇게 돼. 겉불꽃에 화학 반응식. 자, 구리는 그냥 CU라고 쓰면 돼. 그리고 산소는 O2지, O2. 이제 산소 기체니까. 그 결과 산화구리는 CuO 이렇게 된다. 그럼 아까 마찬가지 개수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 산소가 두 개인데 이제 하나니까 2 쓰고, 그지? 그럼 여기도 2를 써줘야 돼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돼. 그럼 이제 그렇게 검게 변했잖아. 그럼 이번에는 그 검게 변한 부분을 속불꽃에 넣어보는 거야. 속불꽃에. 그러면 자, 알코올이 타는 거잖아. 이 알코올에도 탄소 성분이 들어있거든. 탄소, 수소, 산소 성분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제 알코올이 타는데 속불꽃은 겉불꽃에 막혀 있잖아.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거든. 여기는. 그래서 특히 요 알코올에 들어있는 탄소 성분이 덜 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을음이라는 게 생겨. 그을음. 탄소 가루가 생겨. 탄소 가루. 또는 원래 우리가 탄소가 들어있는 애가 잘 타면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거거든. 근데 산소가 부족해서 덜 타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라는 게 생겨.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검게 변한 부분이 산화구리라 그랬잖아. 그 산화구리하고 알콜 램프가 불완전 연소라 그래. 불완전 연소에서 생긴 일산화탄소가 요 안에서 서로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게. 자, 속불꽃에서는 그 검게 변한 산화구리가 이 알콜 램프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기는 일산화탄소라는 애랑 반응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다시 붉은색으로 변해 이렇게. 쫙. 그럼 다시 구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구리.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게 돼. 물론 눈에는 안 보여. 이산화탄소가.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속불꽃에서는. 자, 그럼 이것도 화학 반응식 써볼게. 산화구리 아까 CuO라고 쓴다 그랬고, 자, 일산화탄소는 CO라고 써주면 돼. 걔네가 반응하면 구리 그냥 CU라고 쓴다 그랬지. 이산화탄소 CO2 이렇게 되는. 그럼 지금 우리가 물론 이것도 이제 개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개수를 맞춰주면은 얘는 맞출 게 없어. 다 11111, 111. 그럼 아무튼 이렇게 됐어.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산화원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속불꽃 한번 봐봐. 얘네들이 지금 반응 물질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 검게 변한 산화구리가 있었어. 산화구리. 근데 걔를 속불꽃에 넣어서 걔가 일산화탄소랑 반응했더니 구리가 됐잖아. 그러면 산화구리는 구리가 되면서 어때? 산소가 없어졌지.
산소가 없어졌어. 산소가 없어지면 뭐 된 거라고? 환원된 거라고. 아, 얘는 환원이 됐구나. 그러면 그때 걔랑 반응한 일산화탄소는 어찌 됐어? 이산화탄소가 됐잖아. 아, 그러면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가 늘어났잖아. 지금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됐으니까. 산화됐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얘네 둘이 반응하면 결국에는 산화구리가 일산화탄소에 산소를 하나 주는 셈인 거지. 산소를 주는 거지.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산소 잃었으니까 환원이 돼서 구리가 된 거고, 얘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얻어서 이산화탄소 되면서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산소 얻고 잃는 거. 근데 이제 얘가 문제야 사실. 그러면 봐라. 이렇게 두 물질 사이에 산소를 주고받아서 하나가 산화되고 하나가 환원이 돼. 그러면 예를 들어 산소를 주는 놈은 산소수가 확 줄어든 거고, 산소를 받은 놈은 산소수가 늘어나잖아. 근데 얘를 봐라. 얘를 보면은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소란 말이야. 무조건 산소랑 반응하면 그 연소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자, 구리는 산화구리가 되면서 산소 얻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된 거야? 산화된 거야. 그러면은 요 밑에 놈이랑 비교를 하지. 얘가 산화되려면 사실 얘한테 이렇게 산소를 받아야 되는 셈인 거잖아.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얘가 되면서 산소가 산소 지금 여기 두 개야. O2니까. 그치? 근데 여기 ECO5니까 여기도 두 개. 산소수가 안 변하죠. 그래서 얘가 산화되는 건 맞거든. 그러면 선생님 산화 환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했으니까 얘가 산화됐으면 얘가 환원이 돼야 돼. 근데 요거는 설명이 안 돼. 왜냐면 산소를 줬다 그러면 산소수가 줄어드는데 줬는데 안 줄어들거든. 그래서 요거는 좀 예외야, 예외. 여기서 얘가 환원이 되는 건 맞아. 무조건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한 산소를 얻고 잃는 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아까 얘기했듯이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가 산소를 주고받는 걸로 산화환원을 설명하려고 봤더니 얘처럼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얘는 그거 안 되는 애야. 일단 요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애들 사이에 산소를 주고받아서 산화환원이 일어나는 거구나. 산소를 얻은 놈은 산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산소를 잃은 놈은 환원되었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다. 알겠니? 자, 그러면 그 밑에 또 봐봐. 그 밑에 보면은 마그네슘의 연소 그래서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근데 요거는 나중으로, 요 마그네슘 연소도 얘랑 동일한 케이스여서 이 산소 가지고는 온전하게 설명이 안 되는 애기 때문에 요건 일단 패스를 하고, 그 밑에 보면은 그거 나올 거야. 그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의 반응 그래서 나오는 거 있죠. 그걸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또. 얘를 더 들어보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뒤에 문제 풀다 보면은 자,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의 반응 이렇게 나오죠. 자, 마찬가지 마그네슘도 그냥 구리와 같은 금속이야, 금속. 자, 그래서 니네 어떤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 이산화탄소 있지. 이산화탄소 얼려놓은 게 드라이 아이스야. 그래서 니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 드라이 아이스가 이렇게 있대. 드라이 아이스에다 이렇게 좀 홈을 파. 여기 드라이 아이스야. 조금 밑에다 그릴게. 그러면. 자, 드라이 아이스에다가 이렇게 이제 약간 오목하게 홈을 파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을 이렇게 놔. 마그네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에 불 붙여. 불 붙인 다음에 잽싸게 또 다른 드라이 아이스로 이렇게 뚜껑을 덮어버려. 이게 드라이 아이스거든, 둘 다. 그러면 요 안에는 산소가 사실 별로 없잖아. 그럼 여기다 불을 붙인 거는 그 불 붙인 것 때문에 내가 넣어놓은 이 마그네슘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가 이게 계속 기체로 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승화가 잘 되니까. 그래서 마그네슘하고 그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변해서 생긴 이산화탄소하고 서로 반응하게 해주는 거예요. 불 붙인 거는. 그러면 그 결과 이렇게 된다고. 마그네슘이 드라이 아이스의 성분이 이산화탄소랑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얘가 불이 꺼져.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불이 다 꺼지면 뚜껑을 열어봐. 뚜껑을 열어보면은 검은색 가루하고 하얀색 가루 같은 게 묻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 그 하얀색 가루가 누구냐면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하얀색 가루가 있어. 물론 드라이 아이스도 하얀색이니까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하얀색 가루 같은 게 생기고, 그리고 그 주변에 검검한 검은색 가루도 생겨. 그게 탄소야, 탄소 가루야. 반응식을 쓰면 이렇게 돼. 자,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식. 마그네슘, 우리 뭐 구리가 됐건 마그네슘이 됐건 금속은 그냥 원소기였으면 돼. 마그네슘이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MgO라고 하는 산화 마그네슘이 생기고, 그러면서 탄소가루 그냥 C라고 쓴다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 반응식 쓰면. 자, 얘도 계수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때 자, 내가 넣어준 마그네슘은 산화 마그네슘이 생긴지 어떻게 한다고? 하얀색 가루가 남아있더라니까. 산화 마그네슘이 된 거야. 그러면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 되면서 산소 얻었잖아. 없었는데 생겼으니까. 아, 마그네슘이 뭐랬구나. 산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의 성분이 이산화탄소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검은색 가루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탄소 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가 얘 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산소가 없어졌네? 뭐 됐다? 환원 되었구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반응할 때 결국 이산화탄소가 마그네슘한테 산소를 이렇게 건네준 셈이 되는 거지. 건네주니까 얘가 산화되고 얘는 환원 동시에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의 반응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이다 라고 되는 거다 이거지. 그지? 그런데 자, 교재 없으니까 이거 이제 써놓자. 요런 게 있어. 그 너희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식물이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이라는 걸 하잖아. 아마 뒤에 선생님이 따로 또 넣어놓기는 했어. 저 한 장 넘겨보면 이제 우리 주변에 산화환원 반응 그래가지고 거기 나오는데, 그 얘기를 좀 미리 좀 하자면, 식물이 광합성이라는 걸 하잖아. 이것도 일종의 화학 반응이거든. 자, 광합성이 뭐지? 식물이 물과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빛에너지 흡수해가지고 포도당이라는 물질,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산소 기체도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쓰지. 자, 요거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요거는 광합성 화학 반응식은 사실 산화환원을 떠나서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 그냥 반응식 자체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CO2, 물은 H2O, 그 다음에 포도당은 C6, H12, O6, 산소 O2 이렇게 돼. 개수도 쉬워. 666이야 그냥. 이렇게 돼. 그러면 내가 요새 지금 이걸 쓰는 이유는 이 광합성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종의 산화하는 반응이다. 이거 산화하는 반응. 자, 그럼 보자고.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는지. 자, 이산화탄소를 보면 말이야. 요 개수까지 고려하면은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도 탄소가 있고 여기도 탄소가 있으니까. 얘가 얘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얘 되면서 봐봐. 산소가 몇 개? 지금 12개지. 6에다가 2니까 12개잖아. 근데 얘는 6개잖아. 산소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환원된 거야. 그지? 환원이 뭐야?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라고 그래. 산소를 잃었다고. 그러면 그때 H2O를 보자. H2O는
광합성 결과 이제 O2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얘 되면서 보자고. 6H2O니까 산소가 6개였어. 근데 여기는 6O2니까 산소가 12개. 산소수가 늘어났잖아. 그럼 얘 몇 개? 얘 산소 6개 줄어들었고 6개 늘어났어. 그럼 아까서 얘기했지. 산소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환원될 때 얘는 산화가 된 거야. 뭐해서? 산소 얻어서. 자, 근데 이때 산소 말고 수소 갖고도 얘기할 수 있어. 자, 왜냐면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수소들이 보이지. 자, 우리가 산소를 얻거나 혹은 이제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라 그랬잖아. 이걸 수소 갖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수소 갖고 얘기할 때는 산소랑 반대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질이 수소를 갖고 있었는데 수소를 잃으면 산화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수소를 얻으면 환원되었다고 얘기해. 수소를 얻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6CO2가 얘 됐죠. 그럼 봐봐. 여기는 수소가 없었어. 근데 여기는 수소가 12개가 생겼지. 그러니까 CO2는 산소를 잃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수소를 얻었지. 그 다음에 H2O 봐봐. H2O. H2O는 수소가 12개였다고요. 근데 O2가 수소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산소를 얻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소를 잃었지. 그러니까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얘는 얘한테 산소를 주고요. 얘는 얘한테 수소를 주더라 이거지. 산소, 수소 서로 주고받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산화환원을 얘기할 때는 수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수소는 산소랑 반대다. 그래서 산소를 얻는 게 산화라면 수소를 잃는 게 산화다. 산소를 잃는 게 환원이라면 반대로 수소는 얻는 게 환원이다. 물론 이때도 그 개수는 같아야 되는 거야. 한 놈이 잃은 수소의 개수와 얻은 수소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우리 광합성 나오면 항상 세트로 나온 애가 있지? 세트로. 세트로 나온 애가 누구야? 광합성 나오면 호흡 나오잖아. 호흡. 세포호흡이라고 하지. 양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만드는 게 이제 세포호흡이잖아. 화살표 반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얘를 이쪽에다 쓰고 얘를 이쪽에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거 편하게 화살표 반대로 해주면 된다.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가는 게 광합성이라면 반대로 가는 건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호흡이 되면 얘가 얘 되면서 반대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얘 되면서 산화, 얘가 얘 되면서 환원 이렇게 서로 반대로 써주면 돼. 광합성과 호흡은.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걸 쓴 이유는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할 텐데 수소 가지고도 우리가 산화 환원을 설명할 수 있더라 하는 얘기야.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소 가지고 산화 환원의 정의를 한번 살펴봤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했다만 이 산소를 서로 주고받는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 그럼 그런 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거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나트륨이라는 금속이 있어. 우리 주기율표 했을 때 나왔잖아. 1족에 해당되는 금속이야. 고체 금속이야. 여기다가 내가 염소기체를 집어넣어. 나트륨이라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나트륨이라는 금속을 이렇게 조그만 걸 넣어놓고 내가 여기다가 염소기체를 집어넣어 뚜껑 닫아버린 거야. 그다음에 뭐 가열을 하든지 뭘 해서 얘네들끼리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잖아. 그러면 염화 나트륨,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이 만들어져. 인공 소금이 만들어진 거지. 자, 그럼 요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써볼게. 금속은 선생님이 그냥 원소기호 쓰면 된다 그랬지. 그리고 염소기체는 Cl2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우리 알다시피 NaCl. 이렇게 돼. 물론 이것도 이제 개수는 맞춰줘야 돼. 이렇게. 자, 그럼 이때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 눈을 씻고 봐도 뭐야? 산소가 없어. 수소도 없어. 그러면 이거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냐? 근데 이게 산화하는 반응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배운 아니 산소를 주고받아야 그래서 산소를 얻어야 산하고 산소를 잃어야 환원인데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예야. 그래서 이와 같이 산소를 서로 주고받는 걸로 산화환원을 설명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선생님 세 가지 정의가 있다고 그랬잖아.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전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있잖아. 요거 지금 보면은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 이온 결합.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거나 할 때는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 그럴 때 산화환원은 전자를 가지고 설명한다 이거야. 전자. 요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와서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기왕에 화학을 한 거니까 우리가 화학 파트 다 끝내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생물, 이 교재 없는 생물을 또 선생님이 얘기해 주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요거 할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는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본다 그랬잖아. 테스트 어떻게 볼 거냐면 어디 볼 거냐면은 그 우리 앞에 생명체 구성 물질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앞에 나간 생물 부분이 있지 여기. 요거를 볼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수업했던 거랑 오늘 수업했던 거를 한 이틀 안에 한 월요일 정도까지는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근데 지난주 걸 못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꼭 보고 선생님이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너희를 이렇게 테스트 보게끔 부를 거거든. 좀 낮 시간에 부를 거야. 낮 시간에. 그러니까는 그때 와서 테스트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선생님 얘기했듯이 숙제 검사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어. 바이바이. 퇴장.